알고는 싶은데 읽기엔 바쁜 우리를 위한 독서 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직독잡설 진행을 맡은 백희연 기자입니다. 여러분, 바다 좋아하세요? 우리가 바다를 생각하면 그냥 부산에 가서 맛있는 회 먹고 광안리에서 놀면서 수영도 하는 모습을 떠올릴 텐데요. 그런데 조금 더 큰 시각으로 보면 바다가 지정학적으로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윤상원 기자가 가져온 이 책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독잡설 팟빵 채널 재밌게 듣고 계시다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이번 주 본격 독서 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합니다. 오늘의 호스트 윤상원 기자, 남국민 기자랑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희영 기자, 그 입에 뭐 좀 드시면서. 아니 DJ가 지금. 그러니까. 진짜. 티나요? 안 티나는데? 티가 제가 그냥 눈 감고 들어도 알고 있어요. 진짜. ASMR인 줄 알았어 갑자기. 이렇게 프로페셔널하지 않아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나는 한쪽에다 물고 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그게 티가 난다는 이게 거죠. 고등학교 교실도 아니고 지금 몰래 나이가 몇 살인데 몰래 가져먹고 있어. 지금 저희 700 몇 명이야? 800명이다. 800명 가까운 구독자를 무시하는 죄송합니다. 지금 만 원이나 후원해준 지금 구독자님도 나오셨다고요. 그러니까요. 진짜 그분을 한번 만나서 큰 손입니다. 큰 손. 그러니까 점심을 한번 살까. 정말 좋지. 그러니까 후원금보다 저희가 사실 사드려야 되는 점심값이 더 그 댓글 남겨주신 게 감동이잖아요. 이게 몇 달 동안 듣고 계시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점심을 한번 사드려도 돼. 그래 좀 좋지. 그치. 우리가 대접해드려요. 연락 주세요. 네, 연락 주십시오. 댓글 남겨주십시오. 근데 저기 오늘 날도 되게 추워지고 저희가 만날 때마다 계속 추워지는 것 같아요. 맞아. 겨울이 되니까. 급격하게 겨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눈이 왔다는데 눈을 봤어요? 눈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 이렇게 흩날리는 약간 비스무리한 진돗개비. 난 진짜 온지도 몰랐는데. 아 그래요? 네. 집에만 계신 거 아니에요? 집에만 네. 있지 뭐. 맞는데요? 코시국이라서 그럴 수 있지. 근데 이제 겨울 냄새가 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겨울 냄새가 나고 있어요. 이제 곧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렇네. 크리스마스 계획 있으세요? 크리스마스 계획. 여자친구와의 계획을 이제 세우고 있죠. 뭐 하실 거예요? 일단 포항에 내려가지 않을까. 여자친구가 있네. 네네네. 포항에도 바다가 있네요. 그쵸. 바다 많이 이제 봅니다. 바다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죠. 그래요. 책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제가 오늘 들고 온 책이 뭐냐면 바다의 시간이라는 책이거든요. 제가 저번 에피소드 끝물에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제가 정한 게 없다고. 맞아요. 근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백희영 기자가 추천을 하긴 했는데 추천했는데 네. 제가 먼저 읽고 추천을 드린 건 아니고. 그러니까요. 재밌을 것 같아 이러면서 추천을 했는데 왜냐면 그 책 소개가 너무 재밌어 보였어요. 소개가 어땠길래 그랬? 아니 바다의 시간이라고 하면 왜 그런 거 있잖아. 이제 유행어에 또 국회 시간, 검찰의 시간입니다. 이거 청와대 하는 시간, 거 이런 그것 때문에 이제 바다의 시간이란 제목이 좀 꽂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직독잡설 그 에피소드에서 지정학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면서 바다의 중요성을 몇 번 얘기는 했거든요. 지리의 힘 중국편에서 중국의 해군력을 키우는 이유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맞아. 그래서 이제 지정학 관련된 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읽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약간 역사책 비스무리하게 되긴 했어요. 맞아요. 저도 지정학 책이어가지고 추천을 드렸던 건 아닌데. 그래요? 저 지정학을 별로 안 좋아해요, 생각보다. 역사책을 더 좋아하나 보네요. 지정학보단 역사책이 낫죠. 중국을 좋아하시는 건 아닌 거죠? 아니에요. 그러면서 삼국지는 싫어하니까 또 신기해. 지난번에 판다하고 안 하기로 했잖아요. 맞아. 이제 탈 판다하고. 그래서 저녁도 왜 오늘 마라탕 먹냐고 했잖아요. 맛있게 드시더만. 맛있긴 했죠. 판다하고 같이 먹더만. 근데 이제 이게 역사책이라고 왜 제가 얘기를 드렸냐면 이게 지구가 생겨난 이후부터 그 스토리를 시작해요. 빅뱅이 생겨나고 물에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원고 양이 부족했던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거부터 시작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남국민 기자랑 오늘 녹음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간단히 얘기했던 건 이게 좀 현학적인 그런 특성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 사람 특히나 프랑스 사람들이 철학을 되게 좋아하고 맞아. 데카르트의 나라니까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이런 현학적인 그러니까 진짜 아주 그냥 태초 시대부터
역사 이야기를 시작해서 이제 미래까지 쭉 이야기를 하는 책이긴 해요. 그래서 이게 뭐 한 분야에 그러니까 지정학 이렇게 한 분야에 국한된 게 아니라 바다에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담은 책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근데 같아요. 이걸 쓴 분이 그럼 뭐 하시는 분이길래 이걸 쓴 건가요? 이분이 이름이 자크 아탈리라고. 그러니까 그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현학적으로 책을 쓰셨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프랑스 사람인가 보죠? 이름을 보니까. 자크 아탈리. 엄청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프랑스의 경제학자고 그 남궁 기자가 알고 있더만 그 저기 중앙일보 기고도 하시고. 예, 예. 우리 회사에 칼럼을 썼었거든요. 맞아.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그래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알제리에서 태어나서 프랑스로 건너온 이제 이민자고 이제 프랑스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뒤에 계속 교수로 지내다가 그 미테랑 대통령 시절에 특보를 지냈어요. 특별보좌관을 지내고 나서 뭐 무슨 유럽 부흥개발은행 이런 데도 있었고 어쨌든 이렇게 경제통인 거죠 이분이. 근데 뭐 아니 그러니까 경제학자가 이렇게 역사에 빠삭하기도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좀 이렇게 다른 덕질이라고 하잖아요. 저희 이제 관심 분야가 하나씩 있는 것 같아가지고 또 이렇게 뭐 그 교수님이라서 철학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이분이 원래 뭘로 유명하냐면 약간 예언 이런 걸로 유명하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매번 미래학자, 약간 미래학자라고 하면은 그 중에 자카탈리가 늘 있었던. 아 그래요? 또 그 백인 교수들 또 맨날 그 세계 정세 논하고 자기 미래 논하고 이런. 맞아요. 그래서 지겨워 죽겠어 진짜. 이분이 이제 낸 도서가 다 보면 자크 아탈리의 더 나은 미래, 뭐 세계는 누가 지배할 것인가, 자크 아탈리 등대 이런 식으로 그 미래를 예견하는 그런 책을 많이 쓰시죠. 지겨워 죽겠어. 엘빈 토플러 재질이구나. 그러니까요. 맞아. 근데 유럽 최고의 석학이라고 그래도 나름 불리시는 분이. 저는 그게 궁금한 게 그런 유럽 최고의 석학, 뭐 세계 3대 투자자 누가 정하냐 이거예요. 짐 로저스가 왜 3대 투자자인지 물어보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마 책 쓰시는 분들이 책 팔려고 그렇게 짐 얘기를 하는 걸 수 로저스는 있죠. 부자니까 3대 투자자. 아니 그 사람보다 부자인 투자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요? 그 사람 재산 놓고 보면은 훨씬 많은 사람 많죠. 근데 우리나라 항상 그 사실 뭐 언론도 거기에 가담을 한 거긴 그죠? 하지만 맞아. 뭐 세계 3대 투자자란 말을 하지만 좀 비판적으로 항상 이런 백인 그 교수들을 홍보해주는 문구는 사실인지를 항상 따져봐야 돼요. 이분이 근데 유명하게 된 게 사실은 우리 회사에 기고해가지고 그런 거 아닐까? 국내 네, 독자들에게 유명하게 된 게. 이름이 뭔가 석학 이름 같잖아요. 자크 아탈리. 엘빈 토플러. 근데 이분이 좀 그러니까 그 똑똑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방대한 양을 되게 뭐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왜 겉핥기까지는 아닌데 약간 좀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구나 하고 쓴 것 같은 티가 나서 그래서 뭐 세계적인 뭐 석학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되게 지식이 있으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뭐 절대 비하하려는 건 아니고요. 되게 보면은 이제 네. 비하했어. 아니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약간 그 우리의 과도한 지적 권위를 부여하는 현상에 대해서 미래학이라는 건 왜 자꾸 백인들만 하냐 이거예요. 근데 전 좀 약해요. 그 권위에. 그러니까. 네, 전 좀 약합니다. 백희연 기자는 권위와 학력과 부에 약하잖아요. 뭔가 약해요. 그러니까 무언가 나를 압도하면 일단 거기에 일단 네 이렇게 일단 사람이 이게 반응하는 방식이 달라. 그죠. 남궁민 기자는 그런 거 되게 비판적이니까. 아닐 거야. 뭐 약간 반골 기질이 있어서 그래요. 맞아, 반골 기질 있지. 그러니까 백희연 기자는 되게 수능적이고 맞아. 남궁민 기자는 반항적이고 그런 네. 근데 어쨌든 그렇다고 하죠. 책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역사부터 시작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이제 뭐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한 중반까지 계속 하긴 하는데 바다 이전에 물은 사람에게 필수적인 존재라는 얘기를 기본 전제로 깔고 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전제고 뭐 우리가 이제 문명 발달을 이야기를 할 때 농작물을 키우기 위해선 물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이제 정착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하고 이게 게임 문명에서도 맞아. 보면은 강가 근처에다 잡는 게 그 첫 도시를 맞아요.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문명이란 게임 우리가 몇 번 백현 기자랑 저는 얘기를 했는데 정말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게임은 시작을 하면 그 첫 도시를 정해야 되는데 네. 항상 강 옆에다 하는 게 무조건 강 옆에다 해야 되는. 그러니까 물론 그게 이득. 네, 그렇지 않은데도 필수는 있지만 네. 그게 무조건 이득. 근데 그걸 보면서 역사도 그렇잖아요. 맞아요. 강 주변에서 시작한 것처럼. 자녀분들 문명한다고 하면은 막지 마시고요, 학부모님들. 저는 하게 할 거예요. 하라고 하죠. 전 세계를 경영하는 경험을 해야지. 그러니까. 근데 4D로 이제 나오겠지. 근데 어쨌든 그 문명 게임처럼 인류 최초의 도시가 예리코라고 팔레스타인 쪽에 있는 도시가 기원전 9,000년쯤에 세워졌어요. 근데 이게 그 강가
있었거든요. 강가도 강가고 그 예리코라는 도시가 이제 그 팔레스타인 쪽 그 위치에서 한 10km 정도 내려가다 보면 사해가 있어요. 사해. 아 알죠. 둥둥 뜨는 곳. 여기가 저거잖아. 죽을 사자 써가지고. 그러니까요. 거기는 너무 염분이 높아서 맞아요. 저거 한다는데 맞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 항구가 그럼 물고기가 살지 못하는데 대체 왜 이게 항구 도시로서의 의미가 있었냐고 하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소금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사람이 사는데 염분이 필수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소금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치도 어쨌든 그 사해로 물이 흘러 들어가는 강이 많았고 그다음에 교역로 이 팔레스타인 교역로 주변 그 저기 딱 중간에 위치해 있어서 상인들을 만나서 소금을 팔기 용이를 했다 이렇게 제 책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항구 도시긴 한데 물고기를 잡아서 파는 그런 항구 도시보다는 사해에서 나오는 소금을 이용해서 사고 파는 도시 그러니까요. 이런 느낌이네요. 네, 우리 뭐 부산처럼 이렇게 해산물을 판다 이렇게 상상을 하면 안 되고 신기하다. 이제, 네, 사막이니까 어쨌든 이런 항구가 되게 도시 발전에 중요했다는 거를 그 인류 최초의 도시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른 도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그 수도가 우리는 지금 카이로잖아요. 근데 고대 이제 그 도시 고대 수도는 멤피스라고 카이로에서 한 20km 정도 내려오다 보면 나일강 인근에 위치해 있어요. 여기가 그 막 피라미드 짓고 이런데 그 이랬을 시절의 수도이긴 한데 이게 지금은 강은 아닌데 강이랑 그 나일강이 지중해랑 만나는 항구 도시였대요. 멤피스도. 아 예전에 그럼 강이 마른 거네요. 그쵸. 이렇게 뭐 이렇게 변하면서 말랐나 그거죠. 토사가 계속 나일강을 타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확장이 된 거지. 이집트가 이게 쭉쭉 늘어난 거 아닐까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원래 사하라 사막에도 사하라 사막이 원래 옛날에는 초원이었대요. 맞아요. 만몇 년 전에는. 그럼 거기도 호수가 많았대요. 비가 오니까 고여서 호수가 많아서 그 주변에서 그 물고기 뼈 화석이 그렇게 많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더미.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던져놓은 그 더미들이 발견된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뼈를 분석해서 사람들이 때 뭐 먹었는지도 분석을 다 하더라고요. 뭐 먹었대요? 그러니까 80% 정도가 물고기 먹고 살았대요. 그 외에 뭐 거북이도 좀 먹고 개구리도 좀 먹고. 거북이? 근데 그만큼 그 시대에도 호수 주변에 사람이 살았다는 거지. 그렇죠. 이 호수랑 바다랑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그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울 때 문명 4대 문명지를 배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집트 문명 그리고 그 중에 이집트 문명이랑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데 그리고 또 고대 그리스 문명 이런 것들도 다 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냐면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맞아. 그러니까 어릴 적에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 읽으면서 그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뭐 오이디푸스 이야기, 트로이 전쟁 이런 것들이 다 그 로마 전사들이 바다를 건너잖아요. 그쵸. 배를 타고 이렇게 바다를 건너고 막 뭐 오이디푸스는 이렇게 바다를 건너다가 그렇게 막 세이렌 뭐 이렇게 막 노래를 부르는 막 스타벅스의 그거죠. 마스코트죠. 그렇죠. 그 여자분에게 홀려가지고 노래에 홀려서 가다가 배가 절벽 부딪혀가지고 네. 죽는 남자들 다 죽게 한다는. 네네. 맞아. 근데 뭐 오이디푸스는 귀를 막아가지고 이제 살았죠. 지혜롭게 살았다 이런 얘기를 노이즈 하는데. 캔슬링 하면 돼. 요즘엔 노이즈 캔슬링 하는 노이즈 거지. 그 광고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딱 세일의 노래를 듣는데 딱 그러네요. 듣는 거지. 그래서 스타벅스가 뻘쭘해지는. 근데 광고까지 상상을 하네. 아 그러네요. 정말. 이거 광고도 행사가 쓰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근데 왜 이렇게 바다가 중요하다고 그럼 이 책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여기 막 와 바다가 이만큼 중요해라고 나온 건 아닌데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종합을 해볼 수가 있어요. 바다의 시간이니까 어쨌든 책 이름이. 아니 근데 이 바다가 지금 중요하다는 전제로 들어간 건데 좀 약간 반론을 하고 싶은 게 네. 바다가 중요한 사람 농사 짓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다가 아니라 물이 중요한 사람들은. 근데 우리 역사 보면은 유목민족들이 원래 지구를 주로 잡았잖아 사실. 네. 몽골, 뭐 스키타이족, 뭐 훈족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내륙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싹 다 밀어버린 적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유명한 문명들을. 근데 그러니까 그런 유목민족 특히나 몽골은 그러니까 뒤에서 좀 얘기를 하긴 할 건데 몽골이 중국을 먹고 전 유럽 그러니까 뭐 유럽을 상당 부분 먹고 그래서 원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나라가 망한 이유가 바다로 진출하지 않아서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원나라가 바다에 대한 기술이나 중요성을 간과를 해서 근데 이제 자기네들이 일본을 먹고 싶은 거야. 우리나라는 이제 어차피 먹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러고 뒀는데 원나라 시절에 그러니까 거의 속국이긴 했지만 근데 이제 일본을 직접 가서 먹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함대를 되게 일본으로 보냈다가 일본이 방어를 너무 잘한 거예요. 그 이제 해안지대를. 그래서 거기서 패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폭풍을 만나서 배들이 다 침몰해서 다시는 일본 진출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 뒤로 이제 약간 원나라의 패퇴가 쇠락이 시작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그 일본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왜 이 얘기를 생각한 거냐면 아니 왜 바다의 시간을 읽는데 자꾸 반론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그러니까 그런 유목민족도 역사를 보면 그 사람들이 진짜 엄청난 영향력을 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졌잖아요. 이제 인류사적으로.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 졌던 이유가 유목민족들은 음식을 찾아다녀야 되는데 첫 번째로 바다가 중요한 이유는 그거예요. 물고기 같은 식량이 나온다는 거. 그치. 네, 그러니까 물고기, 그러니까 뭐 당연히 바다랑 강이 중요한 거는 경작을 위한 이제 수원이 되는 거고, 바다가 중요한 거는 그때 당시에 아무래도 경작을 통한 그 자원 확보가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다변화를 하는데 되게 중요했을 수 있죠. 다변화를 하는 게. 제가 이번에 욕지도에 바다 낚시 갔다 왔잖아요. 아 맞아요. 이번에 여행 갔다 왔죠. 엄청 많이 잡히더라고요. 넣으면 나와. 몇 마리 잡았어요? 제가 한 8마리 잡았어요. 대박. 근데 전 낚시는 못 하겠던데. 왜요? 뭔가 그 갯지렁이를 이렇게 하는 것도 그래서 너무 저도 그걸 못 끼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전 처음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나 그거 끼는 것도 무섭다기보다 징그럽고 그 물고기 잡는 미안하잖아. 그랬잖아요. 갯지렁이한테. 잡다 보면 달라져. 이게 잡다 보면 그냥 빨리 껴가지고 그래 넣어서 이렇게 막 그냥 확 해가지고 던져놓고. 우리 갯지렁이 막 피도 나잖아요. 피 나죠. 그 피가 나야 이게 또 이게 냄새가 나고 해서 물고 하니까. 낚시를 해본 적이 없어요, 백경 기자? 했다가 그 피 보고 저는 질색해가지고 그 이후로 안 한다. 못 잡았죠. 네? 못 잡았죠.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래. 이게 잡으면 돼. 손맛이. 저도 낚시를 해본. 아니 난 갯지렁이가 피를 흘리는 거 본 순간 잡지 않았다니까. 아니 그거는. 근데 잔인하네, 그거를 참고 낚시를 해보면 제가 되게 어릴 때 낚시를 해봤거든요. 근데 그 손맛이 있어. 바다 낚시를 해보면. 아니 근데 윤서원 기자 알겠지만 남궁민 기자는 그래도 애니띵까지 하신 분이 그러면 안 되지. 방금 마라샹궈 양고기까지 맛있게 먹고 와서 가지고서 무슨 또 갑자기 애니띵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동물 복지를 위해서 생각을 해줘야지. 근데 진짜 바다에 식량이 많죠. 그죠. 망망대해. 그러니까 조개도 있고 갑각류도 있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농사 기술이 발전해봤자 얼마나 발전했겠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막 엄청난 생산량을 내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흉작이 올 수도 있고. 그러면은 사시사철 일정하게 물고기가 잡히는 게 도시의 생존에 되게 필수적이었다는 거죠. 그 베어 그릴스 있잖아요. 그 생존 전문가. 맞아요. 그 사람이 이제 섬에 떨어뜨린 거 봤는데 일단 들어가서 그 이렇게 촥 쏘면 잡히는 그 발사형 작살부터 만들고 시작하더라고요. 그 물고기를 잡은 것부터 시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더 맛있는 거고 양이 많으니까. 그런 거 시도를 하더라고. 옛날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니까요. 물고기가 어쨌든 되게 중요한 거고. 물고기 말고 또 뭐가 있나요? 이제 우리가 이전에 지리의 힘 같은 데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해왔던 물류. 그러니까 우리가 육지로 이동하면은 물론 바퀴라는 게 발전이 돼서 그리고 뭐 말을 타면 빨리 이동할 수 있지만 이제 수로를 통해서 배를 통해서 이동하면 훨씬 빠르게 이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었던 미국 동부와 서부가 왜 서부에서 이제 정착한 뒤에 반대지. 동부에서 정착해서 서부로 이동을 했었는데 이 양쪽이 고루 발전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지금으로 따져도 되게 뭐 비행기 타고 몇 시간 거리인데. 그쵸. 근데 그게 고루 발전할 수 있었던 거는 일단 그 나중에 얘기지만 그 대륙 횡단 철도가 발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물자들을 이렇게 되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던 건데 그 전에도 수로가 있었기 때문에 세인트루이스 지역을 가로지르는 되게 큰 수로가 있어서 거기를 통해서 이제 물자를 옮겼다는 거죠. 옛날에 책에서 봤는데 그 뭐 예를 들면은 같은 돈으로 육로로 옮길 수 있는 양이 있으면 배로 옮기 한 1,700배 뭐 그랬대요. 그러니까 중세 이럴 때도 같은 비용이면 1,000배 넘게 물로 옮기는 게 쌌다고. 그래서 우리 예전에 그 왜 옛날에 세금을 다 곡식으로 걷을 때니까. 네. 근데 그 동아시아 사람들이 쌀을 먹잖아요. 근데 쌀로 걷는데 쌀이 엄청 무겁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옮기는 게 문제였다는 거야. 세금을 걷는 것도 그건데.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 항상 그 조은선이라 그래서 큰 배에다가 실어서 강화도를 지나 한강으로 타고 와서 저기 마포에다가 내리는 게 우리 그 조상님들 그거에 광흥창 이런데. 광흥창. 네, 그런 데다가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조선 시대가 그러니까 조상들이 얼마나 똑똑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왜냐면 그 지금도 솔직히 예를 들어서 뭐 트럭 컨테이너로 옮기는 것보다 이따시만한 배에다가 컨테이너 실어서 옮기는 게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맞아, 우리 그래서 그때 더 박스 했었을 때도 그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재밌었던 게 그
자카리아인가요? 프레드 자카리아? 파리드 자카리아. 뭐 그 유명한 미국의 지정학자인데 그 사람 쓴 책을 읽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다가 물로 보이지만 그러니까 지도로 놓고 보면 큰 평야라고 봐야 된다. 그 자체가 엄청 편하게 갈 수 있는 평야다. 그러니까 그걸 만약 바다를 점령하면 그 평야를 다 먹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들으니까 아, 바다 이렇게 보면 진짜 평야. 마구 달릴 수 있는 또 이렇게 평야. 그 지리를 봐도 지구의 80%가 70%, 네, 70, 80%라고 하더라고요. 7, 80%. 태평양 안에 모든 육지가 다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누가 그러다 지구가 아니라 사실 수구라고 해야 된다. 맞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 재밌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즘에 자주 보는 웹툰이 네. 조석 씨의 그 물고기 관련한 그 엄청 옛날 거 아니야? 나 중학생 때 나온 거 아니에요? 이름이 뭐죠? 그 웹툰 물고기 이름이? 인간들 나오는 거? 맞아요. 물고기 인간. 조회 시간들? 무슨 시간들? 무슨 시간이지? 조회 시간인 것 같은데? 물고기 인간은 좀 기괴한 거. 좀 언제적 얘기입니까? 조회 영역. 조회 영역. 그래. 조회 영역이라고 하는데 그 조가 뭔지 모르겠는데 내 생각에는 생선 같아. 그래서 인간들이 생선으로 진화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바다에 사는 거지. 그게 편하긴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인어공주가 되는 거지. 같은 에너지로 바다에서 더 많이 갈 수 있잖아요. 물에 뜨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크 아탈리 교수가 생각을 많이 했나 봐요. 그러니까 되게 철학적이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물은 필수적이면서도 되게 이제 장벽같이 치명적이라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배를 만들지 않으면 건너갈 수가 없으니까 이건 벽이잖아요. 배가 없으면. 그쵸. 근데 이제 항해술이 발달하면 그 벽을 넘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이점을 얻을 수 있는 거고. 사실 우리가 특히 한국 사람은 바다의 존재를 모르고 사는 게 배 타고 어디 가본 적 있어요? 한강 유람선 빼고? 제주도. 배 타고 가봤어요? 배 타고 전 중국도 가봤어요. 아 진짜요? 네. 배 타고 중국을 갔어요? 네, 왜냐하면 맨 처음에 갔을 때 짐이 너무 많아서 그 비행기로는 너무 옮기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민 가방에다가 네. 엄청 짐을 실어가지고 중국으로 배를 타고 갔었어요. 따이공인 줄 알았겠다. 천진. 따이공인 줄 알았겠다. 그땐 따이공도 별로 없었어요. 천진으로 가가지고 이제 북경으로 넘어갔다. 밀항한 거 아니죠? 아니지. 근데 이번에 제가 욕지도 또 얘기를 하면 아니 저는 그냥 친구들이 어디 여행 갈지 그냥 자기들 단톡방에 얘기를 하길래 자주 안 보다가 그냥 뭐 욕지도라고 하길래 유명한 데잖아요, 욕지도. 그래서 내가 그래 오케이 나중에 지도 봤더니 무슨 통영 밑에 있는 섬이더라. 저는 그냥 무슨 뭐 어디 뭐 안면도 뭐 아니면 뭐 여기 가까운 곳 강화도 뭐 이런 거 생각했거든요. 그랬더니 일단 통영을 가서 거기서 들어간 다음에 배를 타고 한 1시간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그런 경험 잘 안 하잖아요. 배 타고 어디 들어가는 일 잘 없잖아요. 신기하더라고. 들어갈 때도 배 타고 들어가고 나올 때도 배 타고 들어가고. 하필 또 욕지도를 골랐대. 그것도 신기하네. 그래서 뭐 내 친구가 바다 낚시를 거기서 해봤나 봐요. 그 친구가. 그래서 재밌어서 갔는데 와 진짜 멀고 그리고 뭔가 그거 있어요. 공포감이라고 몰라도 좀 배 타고 여기 들어가는 순간 난 이제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발로는 못 나가니까 뭐 동떨어진 느낌 갑자기 확 들고 좀 그런 그치. 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육지 사람이라 그런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너무 서울에만 살아가지고. 그치. 뭐. 사실 뭐 서울 촌놈이죠. 네, 일단 근데 저희가 시간이 다 돼가지고 1부는 여기서 마치고 2부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